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또 SK 바이오팜이라는 이벤트를 잘 지나왔고요.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다음 주 7월의 둘째 주로 접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악재를 이겨내는 힘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잡아주신 이유하고요. 또 결과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악재를 이겨내는 힘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버블인 것 같다라는 거죠.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 경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좋으냐,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락다운이 2차 락다운이 생길 수 있다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그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리레이팅,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압축해 주세요. 네,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아마 SK바이오팜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말고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걸 무시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 그림은 보시면은 일간 그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서 이제 4만 명, 5만 명, 파우치 교수님은 10만 명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피크였을 때, 3월달 피크였을 때가 4만 명이었으니까, 야, 이거 3만 명 초반이었으니까, 그걸 넘어섰으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나 아니면 관련자 분들이 이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는 이제 원맨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30%가 넘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이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다른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비유로 표현하자면은 허리 라인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이런 그 허리 라인에 있는 단단한 종목들이,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2위인데요. 2위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가지고 있는 원맨팀이었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가 원맨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일정 봐야 될까요? 다음 주 제일 중요한 일정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나 흐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에서 확인해 보면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락다운이 됐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낮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투자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화요일 날
한국에 세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과세 기준선을 2천만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등등 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U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하는 일정이 수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소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들에 대한 이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수요일 날 나올 그 EU에서 수소 전략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수소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종목이나 섹터를 좀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군 보면 좋을지 그 기준점은 이번 주에도 꾸준히 좀 유지해야 되는지 종목을 고르는 팁도 알려주세요. 네, 종목을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나타났던 현상이죠.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너무 그러니까 그 테슬라 너무 올랐다,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눈 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5년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2015년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월마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던 그 크로스가 있었던 때가 2015년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아마존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바꾼 세상이 또 다시 아마존의 주가를 어떻게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테슬라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섰다, 버블이다, 너무 올랐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변화에 나의 생각과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음식료 섹터들, 이런 종목에 대한 그 투자 선호도를 계속 유지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는 이 밸류에이션을 볼 게 아니라 미래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의 베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다음 주 전략은 제가 이제 뭐 제목을 캐리온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퀸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네, 그 계속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편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불편한 포지션을 가졌을 때 오히려 수익이 잘 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이겨내야지만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캐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불확실한 그런 그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주도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좀 끌고 가는 전략, 약간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가져가자라는 시각으로 보시는데 혹시라도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금과 주식의 비중은 그럼 어느 정도가 좀 가장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뭐 기존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부터 숏 캐시라고 말씀드렸고 캐시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여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종목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그리고 음식료의 종목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희가 이제 니프티 15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계속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은 현금을 다 넣으셔도 좋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는 현금을 가져가시되 나머지는 주식을 넣으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연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이었고요.